선부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선생님 김태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어 배드민턴 수업도 영상으로 시작하게 된 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이론적인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 전부 다 개인 건강 관리 잘하고 개인 위생 잘 지켜서 건강한 생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드민턴 O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너그럽게 잘 수업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업 순서는 배드민턴 상식, 용기구, 경기장, 스트로크, 규칙, 에티켓, 안전수칙까지 수업을 진행할 건데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배드민턴의 상식, 용기구, 경기장에 대한 설명하고 다음 시간부터 스트로크, 규칙, 에티켓, 그리고 안전수칙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드민턴 상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혹시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라켓 잘 휘두르고 셔틀콕 잘 맞추고 경기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잘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배드민턴 배워봤어요 또는 저 배드민턴 잘 쳐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려면 그 종목에 대한 사전 지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한테 난 배드민턴 잘 쳤어, 학교에서 배워봤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배드민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겹더라도 집중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드민턴 상식은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요약을 해봤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선생님이 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드민턴의 종주국은 자, 종주국이라고 하면 이 종목을 처음 시작한 나라를 말하는 건데 배드민턴 종주국은 어딜까요, 그러면? 뜬금없게도 인도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 조사를 하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시작된 배드민턴을 발전시킨 나라는 어디일까요? 인도에서 시작된 배드민턴을 영국이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켜서 지금의 배드민턴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시작된 건 언제일까요? 자, 배드민턴은 우리 해방 이후에 놀이의 성격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됐다가 1962년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창설되면서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배드민턴 공이죠. 배드민턴 공의 이름이 셔틀콕이라고 하는데 셔틀콕은 왜 셔틀콕이 됐을까요? 이름에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셔틀과 콕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셔틀이라고 하면 왕복하다, 왕복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콕이 뭘까요? 콕은 여러분들 혹시 와인병 마개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어봤나요? 와인병 마개, 네, 코르크 마개라고 합니다. 코르크 마개. 자, 셔틀콕의 앞부분 하얀색 동그라미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안쪽 소재가 코르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콕 앞쪽의 부분은 코르크 소재를 둥근 반원 모양으로 만들고 그 위에 가죽 조각을 덧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셔틀콕이라고 합성어를 만들면 콕을 왕복시키다 이런 뜻으로 셔틀콕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배드민턴은 공이 아니라 셔틀콕을 활용해서 하는 종목인데 과연 구기 종목일까요? 아닐까요? 네, 구기 종목이 맞습니다. 둥근 공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공을 대신하는 셔틀콕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구기 종목으로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배드민턴 용기구에 대한 설명인데 용기구 중에 첫 번째 바로 복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부상을 방지해주고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소가 바로 복장인데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많은 브랜드가 있고 이 브랜드 속에서도 많은 종류의 옷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브랜드나
뭐 옷의 모양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학교에서 활동을 할 때는 체육복, 학교 밖에서 활동을 할 때는 활동이 편한 운동복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부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기구 두 번째입니다. 복장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부상을 예방해주기도 하고 마찬가지 원활한 활동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신발은 실내 전용 운동화라고 따로 있습니다. 인도어화라고 편하게 부르기도 하는데 신발의 밑창 부분이 고무 소재로 되어 있는 신발을 인도어 전용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검정색 그리고 핑크색 계통의 신발은 고무 소재 색을 입힌 거지 똑같은 고무 소재라고 하니까 이런 고무 소재로 된 밑창 고무 소재로 된 신발은 미끄럼 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발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드민턴 활동을 할 때 가지고 와도 선생님들이 실내화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실내 전용 운동화이기 때문에 이런 신발이 없는 학생들도 상관없습니다. 학교에서 신는 뒤꿈치까지 있는 운동화형의 실내화를 신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용기구는 셔틀콕입니다. 조금 전에 배드민턴의 상식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줬는데 셔틀콕은 지금 현대화되면서 많은 종류의 셔틀콕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 나이롱 소재로 된 연습용 셔틀콕이 있습니다. 이 셔틀콕은 강하게 치거나 좀 장기간 사용을 해도 형태의 변형이 조금 적은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도 배드민턴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LED 셔틀콕도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벽이나 천정의 색깔이 밝은 화이트 톤으로 된 그런 장소에서 배드민턴을 칠 때는 블랙 셔틀콕을 친다고 합니다. 조금 셔틀콕이 간지나죠. 네, 그리고 경기에서 사용을 하는 공식 셔틀콕은 하얀색 거위털로 만든 셔틀콕입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은 노란색 나이롱 소재의 셔틀콕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학교에서 뭐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나 여러분들 꿈기주간의 체육활동이나 이런 경기를 할 때는 공식 경기인 하얀색 깃털 셔틀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용기구는 라켓입니다. 라켓은 지금 보이는 사진은 선생님 라켓입니다. 선생님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 해서 선생님 경기하고 할 때 사용하는 라켓인데 사람은 몸의 각 부위에 명칭이 있죠. 팔, 다리, 뭐 가슴, 배, 머리 이런 식으로 몸의 각 부위마다 명칭이 있는데 라켓도 똑같습니다. 각 부위마다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구분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 이 부분을 헤드라고 합니다. 라켓의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왜 헤드지라는 의문은 별로 안 들죠. 라켓을 세웠을 때 가장 위에 있고 동그란 모양이라고 해서 헤드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 안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깜빡이는 부분, 이 부분을 줄로 엮여있는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네, 스트링이라고 하고 또는 거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종목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에서는 주로 스트링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라켓 헤드에서 손잡이 부분까지를 이어주는 얇은 목과 같은 부분이죠. 근데 뭐 넥이라고 부르진 않고 샤프트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샤프트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휘었을 때 부드러운지 단단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뭐 어떤 기능적인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사실 배드민턴 치면서 그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직 그런 경지까지 못 올랐나 봐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손잡이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손잡이라고 한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그리고 이 손잡이 전체를 그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 라켓에는 이렇게 그립 부분에 뭔가 감겨 있죠. 이 감아 놓은 것도 그립이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립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위의 명칭들은 선생님이 스트로크나 자세 설명을 할 때 한 번씩 명칭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럴 때 선생님이
헤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 헤드 이 앞에 동그란 부분이었지 라고 이해할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립입니다. 그립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 선생님이 사용하기를 좀 권장하는데, 보는 것 같이 딱 그립을 감아놓고 손으로 잡았을 때 손가락이 움푹움푹 파인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잡기 편하게 되어 있는, 안에 심이 들어있는 심 그립이 있고요. 그리고 화려하게 이렇게 페인팅이 되어 있는 그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립은 선생님이 사용하는 그립 종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심플한 기본 그립이고요. 이 그립은 금액도 얼마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라켓에 이 그립, 라켓을 처음 사면 그립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이제 뭔가가 감겨 있어요, 손잡이에. 그건 나무 소재는 손으로 잡았을 때 가시가 박히거나 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샀을 때 그립을 그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손에 땀이 나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강하게 빠르게 큰 스윙을 하면 라켓이 미끄러져서 라켓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또 라켓도 이제 손상될 우려가 있고 그 날아간 라켓에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립을 감고 활동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립은 인터넷이나 전문 매장에 가면 한 개에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서 감으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처럼 배드민턴 활동을 자주 하는 동호인들은 그립을 굉장히 자주 바꿔요. 이게 배드민턴 라켓을 사용하는 빈도수나 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새 그립을 감아놔도 한 일주일 안 돼서 미끄럽다 또는 더러워졌다, 때가 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갈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 치는 활동 정도만 사용할 거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생각에 한 학기에 1개 또는 많게 생각해도 2개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립을 감고 활동에 참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명은 배드민턴 경기장인데,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부터 설명을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시간 지루하지만 집중 잘 했을 거라고 믿고 집중 잘 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